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크로 강재훈입니다. 카메라 위치가 약간 바뀐 것 같았어요. 주말 동안에 이제 코로나19 이 부분으로 인해서 뉴스 전체가 뭐 도배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확산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얼마큼 빠른 진정세가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진정세란 부분은 이제 국내 자체적인 문제이고, 이제 해외 증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어느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 거냐,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서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를 보게 되면은 1.5%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초반 출발은 2,165포인트라는 중요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제 오전 들어서면서부터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가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약세를 좀 더 확대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7조 정도가 나타났었고,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매수세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5,300억이라는 매도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 역시 매도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의 중심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매도 가능한 물량은 적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물 쪽에서는 역시 1.85%라는 급락이 나타나면서 291.9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인들은 선물 쪽에서 5,730계약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에서 둘 다 양매수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결제가 역시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앞전에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할 때도 미결이 증가를 했었고, 그럼 매수할 때도 미결이 증가했다, 얘기는 매수와 매도 간의 싸움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도는 2700계약 정도로 여전히 중간 위치에 나타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17.9포인트, 그러니까 2%가 넘는 하락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세를 좀 더 띄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 종목별, 테마별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거래대금 8조, 여전히 많은 케이스에서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수급은 소폭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지만, 앞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받출 흐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흐름이 나타나지 못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의 경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면서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근원지가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씩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난다 되면서 본격적인 중국에서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동차 소비 부양책 등에 대해서 일부 지방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 외적으로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배기가스 6등급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연기해달라,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가 조정이 좀 더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진정세가 나타난다면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필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폭을 좀 더 나타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S&P라든지 다우 같은 경우가 1% 전후의 하락을 나타냈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폭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와 그 다음에 성장주,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움직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평가했다, 이런 부분은 동일한 상태에서 뭐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된 케이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미증시에서 시총 상위 몇몇 종목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역시 하락을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이제 IT라든지 일부 이쪽하고 연결된 쪽이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되는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여기 환율에서 1207원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와의 강세 자체가 꺾이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면 국내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악재적인 부분이 상승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고, 이 부분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약세로 가려다가 급등이 나타났던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이 부분을 해서 시장에서 신흥국에 대한 통화가 약세를 띠고 오히려 미증시가 더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화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쏠림화가 많이 나타났던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금 자금 자체가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에서 유동성과 성장주 중심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꺾이는 구조가 좀 더 확연해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난 것이 다음 주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드러날 거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꾸준히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1월 달에 고가를 한번 만들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직전의 고가 라인과 추세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가 될 것이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게 될 경우는 윗자리에 매물을 쌓아 놓는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내 IT 쪽도 당분간은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탄력적인 반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미증시에서 지수의 상승을 최근 1월 때부터 끌고 올라간 쪽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주로 끌고 올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적인 쪽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미국에서의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 이쪽에서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증시에서 하락 자체가 업종별로 전체가 났다 이게 아니라 일부 성장주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시총상위, 빵이라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전체적인 조정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이제 2%, 1.5%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고 코스닥이 2% 정도의 조정을 보였고 대부분의 업종이 1.5% 전후 그리고 좀 더 하락이 나타났다 되는 쪽이 2%가 넘는 조정을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 마감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수급 자체가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만 매수를 했는데 지수를 끌고 올라왔다 해서 실제적으로 수급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인데 개인들이 그만큼 파워가 강해졌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6천억 가까운 매수를 했었고요. 기관에서는 1조 4천 정도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7초 500까지 매도를 하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축소를 하면서 4,300억 정도 매도가 나타났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받쳐줄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추가로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베이시스만 개선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의 심리가 상당히 또 약해진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반등 시에 개인들이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다 동일하고 개인들 매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인들이 역시 선물 장중에는 9,500계약까지 매도를 하다가 금요일날 축소를 하면서 3,800계약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오히려 프로그램 쪽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 기관에서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금 역전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수 전체적으로 업종과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가 다 대부분이 3%대 정도의 조정을 평균적으로 받았다는데 코스피가 3.6%의 조정이었고 코스닥이 3%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소형업종이 오히려 시장에서 테마주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형업종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하락이 좀 들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경기 관련된 이제 산업 소재라는 산업재가 좀 더 많이 빠졌고 그 외적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제 서비스 업종과 음식료, 그 유틸리티 정도가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체가 강세에 뛰었다 이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 많이 강세를 띠면서 하락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보자죠. 그러니까 미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국내 증시도 최근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FOMO라는 말이 시장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얘기한다. 소외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에서 주식에 대한 자산 비중이 약 31% 정도 되고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경제, 실물 자산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주식을 대부분의 자산에서 31%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에서의 강세한 부분이 미국에서도 기술주를 중심한 일부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주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지만 그 외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승에 따른 소외감을 굉장히 크게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모멘텀이 다른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다 이때마다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오히려 급등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빵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다 관련주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 앞전에는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가 작년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소외를 받던 사람들이 이번에 테슬라라는 전기차 모멘텀이 들어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이 나타나는 흐름이 거기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쪽에 대해서 자금이 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개인들이 시장에서 과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미증시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무너진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이제 선거가 있는데 선거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어느 정도 부양체가 계속해서 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국 국민들의 자산의 31%가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급락이 나타날 만큼의 악재를 현재는 내보낼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밸류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열이 나타나고 시장이 무너지려면 경기 자체가 완전히 꺾이거나 또는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크게 악화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 무너지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하게 올라갔던 만큼 과열이 있었던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그게 부분이 현재는 미증시에서 나타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많이 올랐다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미증시가 무너지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중국 증시가 미증시보다 훨씬 더 매력이 높은 증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중국에 들어오던 자금이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갔던 자금 이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떨어져서 다시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국의 빵이라든지 이런 일부 급등이 나타났던 꾸준히 상승이 나타났던 종목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내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이 정도까지 연결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주도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것이도 급격하게 무너진다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에 시장에서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은 필요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19란 부분이 결국 이제 언제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냐 결국 그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근원지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축소가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된다는 기대감이 현재는 중국 증시에서의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19년도 2년 동안의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를 중심으로 유동성과 성장주들의 강세가 다른 나라들까지 상당히 다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경기 회복하고는 달리. 근데 중국과 홍콩, 국내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경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뒤처져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중국에서의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는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길게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할하거나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잠복기가 2주 정도 잡혀져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증가가 나온 것이 2월 중순부터 이게 중국 외 지역에서 증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내도 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최소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3월 초 중순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이 확연하게 축소가 되느냐, 이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매월 초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 과정이 정점을 이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정책 타임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1월 중순에 발표로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병원 하중까지 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춘절 끝나고 나서 다시 공장 재개를 한 부분도 약간 늦어졌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부양책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통화 정책을 핀다, 국내 증시에서는 수혜로 작용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인프라라든지 그 외적인 소비 진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도 3월 중순쯤에는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주와 3월 초 이때가 가장 마지막 공포의 절정 구간이자 매수의 기회다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달러가 원달러 환율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작년에 시장에서 8월달 무너지기 전에 그 하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박스가 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역회된 숄드 패턴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는 하단 자리까지 얼마 안 남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만한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주가 지수 역시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앞서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채널 패턴으로 가게 될 경우는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항상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돌파형이라는 이 그림을 만드는 것이 국내 증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고, 국내 증시 한 단계 레벨업 할 때는 기존 주도주만 가지고는 레벨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은 실물 경기를 회복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그 외적인 업종,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강세를 띄워줘야 하는데, 우선은 2165포인트 전후부터는 적극적인 매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할 경우는 2125포인트 전후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온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겁먹고 떴고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금방 되돌리면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3월달 초부터 시장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나타날 흐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투자 전략은 똑같습니다. 2160에서 2225포인트까지를 이번 주 본다, 관점은 동일한데 중간에 한번 이탈을 하고 저점을 다시 한번 만들 때는 2125포인트 정도까지 열어 두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전에 1번과 2번 시나리오에서 2번 시나리오 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파 가능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3월 초가 넘어서 한 2주 정도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2165포인트 이하는 뭐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한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 중반 전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수급 자체는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도 역시 매수로 전환되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자체를 3월 중에 이제 중국에서의 재정정책 수혜주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 쪽으로 보는데, 이제 주주총회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진 쪽이 우선은 소비 진자체계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현대차 중심의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세트론 그룹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주주 환원 정책 또는 합병 이슈가 있는 쪽, 그리고 실적과 미디어 관련해서 CJ그룹이라든지 제이컨텐트리,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바쁘게 왔죠. 오늘 성공 투자들 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모닝쇼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위기가 곧 기회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주의를 잘 살펴보시면 토마토 TV가 있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입니다.